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조정실 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명시 2월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개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김진석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7,708만 6천원 증액된 63억 2,93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는 말상수도 보수에 5억 6,332만 8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7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6억 7,153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규급수에 1,000만원을, 지하수 관리에 2,450만원을,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로 45억 8,8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80억 3,900만원 대비 36% 증가한 268억 303만 7천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예산액은 268억 30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영업수익에 96억 4,776만 7천원, 영업외 수익에 1억 8,188만원, 자본적 수입에 169억 7,3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예산액은 268억 30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에 108억 8,228만 7천원, 정수비에 60억 1,3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배액급수비에 18억 7,817만 8천원, 급수공사비에 3억 3천만원, 일반관리비에 15억 2,0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허가 관리비에 9억 4,0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유형 자산취득에 6억 1,475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151억 8,600만원, 예비비에 7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98억 2,964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료 수익에 92억 8,5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에 배수공사 수익에 3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7,3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액에 3,600만 원, 타에게 건설 보조금 수입에 151억 9,803만 7천 원, 유보 자금에 17억 3,93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수익적 지출을 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94억 5,34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1억 4,163만 6천 원을, 정수비에 56억 5,2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하단부 배급수비에 11억 4,3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급배수 공사비에 8천만 원, 일반관리비에 15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 8억 6,9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비비에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연자산 취득에 5억 2,200만 원을,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 151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도계 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6억 2,31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5,704만 5천 원, 정수비에 1억 9,105만 원입니다. 90페이지 배급수비에 3억 1,036만 원을, 91페이지 급배수 공사비에 4천만 원을,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 2,47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원덕상수도입니다. 수익 지출 예산액은 1억 9,72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28만 원을, 정수비에 5,59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배급수비에 8천만 원을, 급배수 공사비에 4천만 원, 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 2,09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5,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근덕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3억 73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21만 원, 정수비에 4,225만 원, 배급수비에 2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급배수 공사비에 4천만 원을, 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 1,587만 6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미로 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1억 1,74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비에 6천만 원, 급배수 공사비에 5천만 원,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 742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장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2억 3,36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14만 원, 정수비에 7,179만 6천 원을. 120페이지입니다. 배급수 관리비에 7,500만 원, 급배수 관리비에 8천만 원, 일반 관리비에 448만 8천 원,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 226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5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이제 국고 지원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도계 지역하고 그다음 이제 그 원덕, 근덕, 가장 뭐 동지역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무사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무사리는 작년도에 농기계 구입하고 태양광 패널 작년 사업했습니다. 예, 예. 태양광이 가능하나요, 지금? 사업이 이게 주민 소득 사업이라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럼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사업을 했어요, 벌써? 올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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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올해 지금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 이제 예, 예,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죠?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가능한지 그렇게 해 주시고 농기계 구입도 그러고 이제 무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이렇게 시 자체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인데 뭐 이렇게 본인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지금? 예 건의받아서 예, 예, 건의받아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제 각종 뭐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주민들이 또 피해 의식도 갖고 계시고 어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도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국비도 국비지만은 시비도 조금 더 추가로 더 포함을 해서 이분들한테 그 어떤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무사리는 됐고 그 마평이 빠져 있네요. 마평은 어떻게 됐나요? 그 돌아가면서 이제 한 해는 무사리, 한 해는 이제 마평. 그렇게 합의를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원 보호구역 이 근덕 동막 정수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거 해드린 건가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국비 지원 사업은 상류 지역이고 네. 하류 지역은 우리 시비 100%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근덕면에 1억 5천만 원, 근덕면에 매년 1억 이제 5천만 원. 예, 재배정해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예. 그러면 올해는 뭐 어떤 걸 했나요? 그건 연초에 그 근덕면에서 예.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 이제 그 동막에 지금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는 뭘 하셨냐고. 석축하고 농로 포장 86m 이런 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14쪽에 보면 상수도 식수 관리 해갖고 한 17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도심 지역 노후 상수도 한 175km 정도 되는 것은 지금 다 교체 다 하고 지금 현대 사업 다 마무리됐나요? 현대 사업은 한 내년 한 5월 달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기존 누수율 대비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 15% 정도로 줄일 수 있겠네요. 당초 사업 시작할 때 저희들 유수율이 한 37.5% 됐는데 지금 한 86% 나옵니다. 지금 시내 이론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뭐 그래도 한 1년에 한 40억 정도 전략하면은 공사 대금 빨리 이제 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속도를 내서 현대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 물이 한 30% 이상 지하로 스며들게 되면 사실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속히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화 작업을 한 게 2010년도서부터 공사를 해서 13년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예, 예. 우리 마평 정수장 연수화 시설이. 근데 노후화되지는 않았나요? 매년 5억 이상 지금 투입해서 저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필터뿐만 아니라 기계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예, 예. 뭐 크게 노후화돼 갖고 교체할 시기는 안 됐나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안심하고 또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계, 신기, 미로 이쪽 지역에 지금 하수 시설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죠. 하수 하수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말 처리장 하수 처리 시설하는. 지금 뭐 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예, 그쪽도.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마읍청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정화 시설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신경을 그 예산 편성을 어떻게든 빨리 확보해 갖고 하수 처리 시설을 속히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 더 나가서 지금 뭐 도계, 미로, 신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뭐 원덕이라든지 그리고 마부천 주변 일대도 이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좀 안심하고 이렇게 마시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지만은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을 도계나 뭐 신기, 미로, 뭐 저쪽 남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5분리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직배관을 연결을 해서 저 50천 물도 깨끗한 물로 마평 정수장에서 마실 수 있고, 또 그리고 동막 정수장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 그 다음번에 우리 하수도 사업소에서 그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근데 아무리 하수 처리 시설을 하고 이제 50천이나 뭐 마천 쪽으로 흘러 보낸다 하더라도 마평 정수장에서 물을 마시는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실제 뭐그 환경 그러니까 수질 내용을 봤을 때는 문제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좀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직배관을 연결을 직접 그 마지막 그 5분위까지 하수종말 처리 전까지 직배관을 연결을 해서 깨끗한 물을 진짜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들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보면 그 지금 준설할 때 말이죠. 준설할 때 뭐 마읍천이나 50천 같은 경우 준설할 때 보면 완전히 그 바위라든지 이 생태를 하천 생태계를 상당히 위협하면서 준설을 그냥 해버리니까 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그래서 실제 그게 뭐 예를 들어 고기도 좀 살고 또 그래야만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 물이 좀 정화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냥 그대로 뭐 바위 같은 것도 그대로 준설을 해갖고 없애버리고 그냥 그대로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자정작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준설할 때도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갖고 그 생태계를 좀 살린 상태에서 밑에 같은 바위들도 좀 있어야지 그 이제 물이 내려오면서 뭐 좀 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설할 때도 좀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갖고 좀 깨끗한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다 건설과학으로 보면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인데 그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건설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무튼 그 지금 우리 삼척 시는 그래도 뭐 물이 좀 깨끗하고 이제 다들 이제 맑은 이제 경도도 이제 우리 마시는 물의 어떤 기준치보다 또 낮고 이래서 상당히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인간의 그 몸이 약 한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시는 물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물은 무조건 믿음이 갈 수 있는 물을 또 자치단체에서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하여튼 물 문제만큼은 소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예산이 그 상수도 사업소 예산 쓸 일을 보니까 늘 그래 왔는데 지금 관례적으로 업무 보고 때 하는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풀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 예산서에. 아,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수도 사업소의 금년도 사업계획 24년도만 보면은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 노후 상수 관로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 넉구 점리관 상수도 확장공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부기가 달리고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예, 예.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면은 915쪽에 보면은 예산서요. 노경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노경리 지방상수도 관이 지금 노경리 어디 양지마을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지마을 쪽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그 마법천 일원이 가곡천 일원이 그 녹용 쪽하고 산양 쪽이 이제 상수도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용 우선 가부천까지 이제 가는 관로를 이제 그 우리 원덕 소방출장소 앞에서 이제 가분초까지만 들어가는데 예. 그거 말씀하시는 연차적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요. 여기는 또 읍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그 도전원 사업이 그 지원이 안 되고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이제 한 5억씩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그 계획입니다. 916쪽에 삼척 상수원 보호구역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이건 어디에다 해주려고 그래요? 이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사리입니다. 무사리에 예, 무사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된 거죠. 예, 예. 본동성지 4평도 그 1억 5천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3개 마을이 합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밀어주는 건가요? 타는 건가요? 예, 건덕면에 재배정하면 건덕면에서 이제 재배정하면 1억 5천 원에서 예,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예, 마을 간에 협의도 해서 1억 5천을 다 밀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보면은 83쪽에요. 마평 정수장 관리동 창호 교체공사 3억 2천 시급하나요 이게? 관리동에 그 과거에 그 본동 건물인데 과거에 지었다 보니까 좀 외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호 교체 공사들이 꼭 이제 관공서 건물들이 창호 교체 공사를 꼭 유행처럼 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감망 131억인데 거의. 요건 추후에 또 투자가 되나요? 국비라든가 지금 예, 이게 국비가 한 93억 되니까 계속 이제 27년까지 이제 투자됩니다. 그 이후에 더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죠. 이게 지금 실설계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 3월 이제 착공 예정입니다. 근덕 함해방리 백운암 방향 상수관로 확장공사 4억 2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거는 그 배구남이 지금 기존 이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석회암지대다 보니까 지금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그 필터를 해도 필터를 뭐 한 달 이상 못 쓸 정도로 이제 엄청 그 흙탕물 위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식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연장은 한 800m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 한 5월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비상 연계 관로 7억. 요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임원항 입구 교량에서부터 저기 저 오곤에서 넘어오는 물입니다. 그 물을 이제 임원항 입구에서부터 관로 200ml를 해갖고 한 1km 정도 해갖고 그 임원 정수장에다 집어넣는 계획입니다. 오건에서 넘어온 관로로. 예, 오건 정수장에서 넘어오는 물을. 그럼 2천천 물을 먹는 5건천 물을 먹는 건가요? 예, 예. 그 지금 임원은 그 수원이 지하수인데 지하수가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모자라니까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게. 그럼 임원 정수장 물 가지고는 거기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원도 그 유술이 한 3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좀 물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그 뭐 루지 같은 대형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이제 선제적 차원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동 청솔 2차 지립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그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아마 이걸 의회에도 아마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처음 듣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하여튼 요게 청솔 2차 그 본관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그 관로에서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나 봐요. 예. 그거 하여튼 좀 저기 조사를 해가지고 예. 공사 가능하면 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9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이게 하장면 중복리 예산이 7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관로 저 소규모 급수 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소장님 이거 저 하장면 중복리나 갈전 이 지대에 지방 상수도가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 지역은 7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하장면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주도로 주변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그 지형상 보면 골짜기에 한 5가구 또는 10가구 모여 있는데 한 1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3단계 사업을 해갖고 이제 그 구비 지원 받으면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하장 중북리는 이제 그 사찰 지나서 그 다음 곳을 보면 덕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덕골에 한 8가구 정도 사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지방 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를 확장하고 그 기존 소규모 수도 시설은 이제 그 없애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방상수도가 그러면 들어가나요? 예, 예. 지금 우리 하장면에 1단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됐고 2단계 사업이 저기 역둔으로 넘어가서 2단계 사업 지금 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1단계, 2단계 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대로 완료가 되면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고 그냥 기존 뭐 계곡수라든가 관정에서 물 드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든 지방상수도 못 들어가는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셔요. 약 한 70가구 안 되나요? 11개 마을에 한 그 정도 됩니다.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거. 예, 예. 지금 광역은 지금 어디나요? 한소하고 판문리가 광역이나요? 예, 맞습니다. 두 곳은 광역이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 들어가나요? 그거 대책을 한번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는 안정적으로 조금 뭐 공급이 되지만 만약에 계곡수나 아니면은 관정에 물을 드시는 분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소장님. 예. 이런 분들의 대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한 집, 두 집이 있는데 몇 킬로를 이렇게 지방상수도를 추진하자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지 예산이 많이 소진되더라도 지방상수도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관정이나 계곡수로 해서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대책을 뭔가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네네. 11개 마을에 한 관로가 한 19km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한 사업비는 한 87억 정도 됩니다. 음. 요거는 국비 지원 받아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하든 계획을 좀 그때 수리 해가 저 시설 보수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5페이지에 우리 이거 조금 전에도 뭐 연계 사업인데요. 소규모 급수 시설에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1년에 위탁 사업을 1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위탁 관리비만. 시설비 보완하는 거 말고 위탁 관리비만 얼마인가요? 1년에. 1단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관정 지하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억 3천 정도 됩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예산이 조금 올랐나요?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나머지는 그러면은 추경에 반영하는가요? 예, 예. 자, 2024년도 올해 보니까 약 한 9천만 원, 2억 9천만 원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3억 3천만 원이 되었나요? 낙찰 잔액 한 4천만 원 감액해갖고 한 2억 9천 정도 됩니다. 네. 예. 추경 예산에서 마지막 보니까 2억 예, 9천에 감액했습니다. 예. 민간 위탁비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3억 3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그 낙찰 가격에 감액된 부분 제하면은 한 2억 9천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당부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저 지방 상수도를 지금 우리 여삼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장면이 좀 문제가 조금 많이 돼요, 소장님. 2단계 사업에서 그걸 조금 감시 감독을 조금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원도급이 입찰이 돼서 원도급이 오면 하도급까지는 규정상에도 맞잖아, 그죠? 그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재하도급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가 상당히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도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소장님.
그리고 우리 강극봉사가 나가면서 예산이 우리 시에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인건비는 뭐 당연히 지급이 되지만 장비대 이런 부분이 뭐 1년 이상 이렇게 연체가 돼요, 소장님. 지금은 그 연체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정화돼서 이제 업체들도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한 6개월 전까지는 뭐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은 이제 겨울철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겨울에 이제 야외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뭐 상수도 수도꼭지라든가 아니면은 계량기가 이렇게 밖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뭐 파손이나 고장이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을 상수도 계곡수에서 드시는 물, 그다음에 관정에서 드시는 물, 이러한 소규모 급수 시설이 이게 겨울철에 특히 이게 많이 가물고 하면은 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우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면 동파가 또 일어나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응하시고 만약에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식수를 생수로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만반의 태세를 준비를 잘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지방상수도 시설 시공하면서 진짜 아까 바로 전에 저 동료 의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진짜 먼 거리 있지 않습니까? 먼 거리에 이제 상수도를 설치하다 보면은 시공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한 집, 두 집 바라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상수도 시설 하지 말고 그 식수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 좀 해봐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뭐 보면 뭐 물론 뭐 저기 다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한두 집 바라보고 뭐 수십억 더 가는데 그럴 바에는 그 생수비 지원해서 또 그분들이 상수도를 그 설치를 해줘도 그 상수도를 먹지 않더라고요. 먹지 않고 생수를 사 먹고 또한 또 정수기를 이용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제 이용하는 뭐 씻는 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 관정이라든가 또 계곡수 이런 걸 이용하고 먹는 물은 이제 생수를 지원하고 굳이 그 상수도를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소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에 보면요, 상수도 사업소는 본 예산에 지금 13억 7,700여만 원이 증액된 63억 2,9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올해 이제 3회 추경까지 전체 금액을 파악해 보면은 156억 2,570만 2천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우리가 대략 추경까지 상수도 사업소 그 총 세출 예산을 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도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뭐 저기 명시 2월도 3건으로 9억 8,375만 5천 원이 또 2월 되었고 이러는데 이거는 많이 이렇게 50%도 안 올린 이유는 뭐 조기 집행률 때문입니까?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본 예산에 너무 저기 적게 올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 사업소는 제가 봤을 때 노후 상수 관망 정비 현대 사업의 총 사업비가 이건 폐지에 관계없이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321억 5,800만 원인데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후 관로 정비라든가 블록 시스템 구축 또 유지관리 시스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향후 투자액은 국고만 남았습니까? 지금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4번 거의 예.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10에는 더 이상 지원이 투입이 안 돼도 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후 상수 그 관로 정비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287억 4,8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36에서 80억이 지원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국비가 69억 3,900만 원이 있고요. 도비가 6억 9,300만 원, 시비가 62억 4,600여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총 사업비가 138억 7,3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비는 추경에 지금 올릴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그 우리 건덕면 이론 사업인데 네네. 지금 이제 실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환경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거는 내년 3월이나 5월 중에 착공을 시작해서 이제 작업 시작할 것. 그러면 지금 이제 노후 상수도 관망 현대 사업은 이제 거의 완료된 상태고, 예, 예. 그거는 이제 거의 공정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 97% 됩니다. 97% 정도 돼요. 예. 예. 그다음에 노후 상수 관로 정비 사업은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10% 정도 이제 아, 실설계 완료되고 네네. 지금 환경부하고 이제 뭐 VE나 뭐 이런 설계 검토 이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후 상수 관망 현대 사업과 노후 상수 관로 정비 사업,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공사 등은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여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914페이지에 보면은요. 소규모 수도 시설 도 전환 사업에 9억 3천만 원 예산이 감액된 7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노후관로 교체 한개소하고 길이가 1.5km인데 올해 우리 삼척시가 소규모 수도 개량 사업 총 사업비가 8억 5천만 원에 시비가 2억 5,500만 원을 해서 4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원덕 이천리하고 노곡면 둔달리, 하마읍리 가곡면 풍곡리 되는데 원덕 이천리하고 노곡면 둔달리는 완료되었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가곡면 풍곡리 삼방마을은 하마읍리 주민협의 지연에 따라서 그 하장면 중봉리 덕골마을로 위치 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행정 절차 계약 심사라든가 굴착 심의 등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고 착공까지 하고 지금 그 중봉원 동절기에 이제 다 땅이 얼기 때문에 지금 네네네. 공사 중지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제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같은 거는요 주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 규모 확대라든가 예산 확보에 주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하수도 사업소는 일반회계 180억 1,309만원과 특별회계 51억 4,776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231억 6,805만원이 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42억 3,174만 9천원이 증액된 180억 1,30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서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에 제세 공과금과 하수 처리수 이송비 3억 3,200만원, 마을 하수도 시설 보수에 중개 펌프장 펌프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 11건에 4억 8,500만원, 하단부에 광동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에 전기요금 및 관리대행비 3,4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월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42억 6,500만원, 미로 골마을 갈라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575만원. 다음 페이지에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정비에 시설비 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 관로 설치에서 시가지 노관로 정비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54억 3,985만원, 하단부 근덕면 교가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시설비 3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하수관로 정비 민간 투자사업 행정절차 위탁 수수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기술진단 정기 안전점검 등 시설비 등의 3억 1,022만원, 하단부로 도계외 4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2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양지구 침수 예방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예방사업으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 하수도 관로 준설 등의 7억 8천만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제세공과금, 시설정비, 안전관리, 관리대행비 등의 8억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으로요. 봉황촌 침수 예방사업에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환경 보존에서 오수 및 분뇨 처리에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물 정비, 교체 등 시설비 등으로 3억 9,7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14만 4천원, 배수 설비 관리에 일반 운영비 및 지도 점검 및 관리 등의 450만원을,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운영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및 국내 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73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2,4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93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9,620만원이 감액된 51억 4,776만원입니다. 세부 세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이자 수입 등으로 34억 5천만원을,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2,040만원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원, 지난 연도 수익금 4천만원과 하단부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보존 수입 등 순세계 인여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7억 3,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9,620만원이 감액된 51억 4,77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일반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비,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 등에 8억 3,706만원,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의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9억 4천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서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 시설의 준설토 위탁 처리비 등 44건의 유지보수 사업과 수질 TMS 관리대행 용역 등의 22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상수도 특별회계 부가징수대행 전출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25페이지입니다. 봉황촌 침수 예방 관련해서요. 이거 용역했습니까? 용역비가 없네요. 예, 아직 용역은 안 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어떻게 됐어요? 요 사업비로 이제 용역을 해서 여기에 용역비가 예. 포함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지금 침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계속 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쪽을 용역을 해서 더 지금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뭐 확보를 할 계획인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로 한 2억 정도를 계산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그 사업 구간이 그냥 네. 그 병원 삼척 병원 쪽에서 예, 예. 그 동양 그 아파트 그 구간에 관로를 신설을 해서 예, 예. 저 50천으로 이제 배출하는 그런 시설로서 큰 비용은 안 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침수 예방에 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어떠나요? 예, 뭐 저희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나요? 예, 거의 뭐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게 예. 현재 그 구간에 침수되는 원인이 네. 600mm 그 하수 관로가 양쪽에 있는데 예, 어쨌든 예. 관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예. 그 50천 하구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그 네. 유출 속도가 좀 늦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구간만 배출하는 걸 50천으로 바로 배출시키면은 거의 뭐 침수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이런 그것을 뭐 용역에 집어넣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 설계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예, 실시 설계 용역을 예, 실시 거예요? 설계하면 용역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그래요?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거로. 네. 아무튼 여태까지 이제 고질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이런 침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사실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주민 피해로 고스란히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수 분류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예, 지금 그 우호수 분리하는 이제 읍면 지역은 거의 뭐 한 95% 이상 예. 완료가 되어 있는데 예. 동지역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예. 동지역은 지금 뭐 저 재정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예, 걸리는 예.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민자 사업도 뭐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도 정도 되면 바로 착공이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작공이 된다고요?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수 분류화 사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고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들 이제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우수는 반드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어떤 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우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아파트도 있고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분류화를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922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조성 사업에 소장님 이게 뭐 예산이 2024년도에 왜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아예 사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예, 예, 왜 지금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원평 초옥도 그렇고 네. 아마 미로 골마을 쪽 네, 갈라밀린 쪽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네, 환경부 협의 중인데 환경부 협의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워놨던 건 원래 이제 한 12월 정도, 11월, 12월 정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일단 그 환경부 협의가 아직 안 끝나서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 본 예산에 5억 3,200만 원을 세웠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10원도 못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추경에 전액 반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올해 또 예산을 또 세웠어 본 예산에. 네. 올해는 또 추진이 가능하나요? 그러면? 뭐 일단은 그 환경부 협의한 게 지금 벌써 한 6개월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어떤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싶습니다. 조만간 네, 네.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네, 네. 이게 우리 그 농어촌 이렇게 하수 정비 시설이 상당히 자꾸 지연이 돼요, 그죠? 신기도 그렇고 신기도 2023년도에 사실 거기 준공이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년이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농어촌에 이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잖아, 그죠? 뭐 관로도 그렇고 증설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렇게 지연되는 원인이 뭐라고 소장님은 판단하셔요? 네, 저희들은 행정 절차상의 어떤 네. 환경부의 그 설계 협의도 그렇지만 재원 협의를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거의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 협의를 해주는 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 협의에서 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우리가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한 환경부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네, 돼요. 네.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해서 그 국도비 확보를 받으면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반드시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까? 네, 실시 설계를 해서 그 환경부에서 아마 실시 설계상의 어떤 설계 내역까지 다 검토를 해서 네. 이게 국비 반영 부분이냐 뭐 시비 부분이냐 이런 것까지 다 걸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이 만약에 뭐 오버가 되면은 재원을 더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까가지고 감액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는 뭐 필히 걸쳐야 되고요. 전국 지자체 다 관리하자면 네, 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네, 걸리겠네요. 오래 걸립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야 되겠네요. 뭐 열심히 하는데 뛰어다니면서 네. 하는데도 잘 뭐 사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월천 농어촌 정비 사업 혹시 보셨어요? 월천 월천지구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저 준공이 아직 안 됐나요? 네,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국비는 왜 그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월천 월천지구나요? 아니면은 동막지구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월천지구 저 착공 언제 하셨어요? 2023년도 하셨나요? 23년도에 하셨나요? 예. 동막지구는 완료가 됐나요? 동막 그거 정비 사업을 그걸 해가지고 관로를 해서 건덕면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끌고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었어요. 네, 네. 거기는 국비가 남아서 반납했나요? 뭐 왜 국비를 그래 많이 또 반납해서 하셨어요? 지금 국비를 한 뭐 7억 국비- 넘게 이 반납했는데. 사업 같은 경우는 네, 그 준공하기 전에 또 환경부 협의를 또 거칩니다. 네, 그러면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으로 이제 자료를 넘겨서 네, 당초에 저희들이 재원 협의를 했을 때 하고 네, 비교를 해서 네. 그 중간에 재원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다 국비에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아마 그때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이렇게 보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동막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이상을 국도비를 반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왜 반납되었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하여튼 뭐 그 최종 준공 시점에 재원 그 협의를 했을 때 네, 당초에 그 협의 사항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 감액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다, 네.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잘 대응해 주시고요. 네. 네, 이게 뭐 우리가 보면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농어촌 하수 정비 사업이 이런 부분을 소규모 시설이나 설치 사업에서 이거는 뭐 연례 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지금 뭐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교동이나 성내동, 그다음에 남양동, 정라동 시가지 지역에 이런 시설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을 뭐 재정 사업이든 민자 사업이든 간에 단계를 잘 계획적으로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저는 이 겨울철에 이게 조금 좀 이제 강우가 조금 잦아들잖아, 그죠? 네. 지하에 있는 지하 하수 관로, 이 관로나 아니면은 배수박스 이런 부분을 정비를 이럴 때 좀 하면 안 되냐 생각을 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배수 관로는 저희들이 네. 이제 매년 그 준설 사업을 하면서 네, 이제 최근은 이제 CCTV를 넣어서 확인을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량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보수를 하는데 네, 이게 거의 하수도 하수 관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수량이 거의 일정하게 흐릅니다. 네, 뭐 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뭐 확 줄어들고 이게 아니고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 불량한 그 이제 위험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응급 복구로 그때마다 계속 저 복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업을 배수박스도 깨끗이 이렇게 그렇게 깨끗이 하면 또 악취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방류하는데 수질도 수질도 개선할 수가 있고 네. 또 여름철 봄나고 여름철 시작되면은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 예방도 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겨울철에도 이런 부분을 좀 시간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잘 관리돼서 우리 시민들의 이게 삶의 질의 개선이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933쪽에 보면 그 하수 처리 시설 민간이 위탁 관련해 갖고 그 지금 이게 올해 본 예산은 19억 4천, 작년도 예산은 28억 8천이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네. 이게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죠. 지금 4년 네. 4년 돼 있습니까? 4년 9개월. 4년 그 5년 가까이 되죠. 가까이 됩니다. 한 얼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 297억 정도 됩니다. 297억. 네. 이게 삼척시에서 민간 위탁 중에 가장 큰 예산이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97억. 297억. 네. 막대한 예산이 드네요. 그 아무튼 뭐 하수 처리 시설 뭐 24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을 이제 민간 위탁 업체한테 줬는데 뭐 안전관리나 뭐 TMS라든지 그리고 방류 수질 준수 여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우리 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죠. 예, 뭐 저기 방류 수질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그 수질 검사가 돼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도 시스템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규모 같은 경우야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제 주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네, 아무튼 그 안전관리나 뭐 TMS 뭐 이런 기계가 언제든지 고장이 또 날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준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을 할 때 하여튼 지방계약법에 따라 보면은 뭐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 준수가 아닌 뭐 준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뭐 권장하는 뭐 문구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좀 더욱 두텁게 지역업체가 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웬만하면 준수할 수 있도록 한 80%, 85% 정도는 지역업체에 이제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그 얘기를 해서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그 금년도에 악취 저감 시설 17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건 다 끝났습니까? 17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요. 그 17개소 중에 저기 하여튼 공모 사업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9개소를 하고 우리 시에서 8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23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일단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지금 안 했고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23개소를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지금 하수 관로에서 바로 이제 그 저감 시설 쪽으로 우리가 와서 쉽게 얘기하는 필터로- 맨홀 뚜껑들 맨홀 뚜껑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어떤 관로에서 식으로? 뽑아서 그러니까 필터를 거쳐서 공기로 배출시키는 걸로 네. 강제로 빨아들여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늘 효과는 좀 있어 보입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전기 시설이 다 설치가 안 돼서 실제로, 아직 실제로 가동은 안 되고 가동은 안 되는데 그 전에 3개소를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럼 중앙시장 주변 쪽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선들이라든가 날 것들을 네. 많이 하니까 그쪽이 이제 제일 그쪽은 좀 효과가 나중에 그거 보면 알겠네요. 예, 중앙시장 쪽에도 뭐 한 대여섯 군데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그 하수도 사업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악취라든가 이런 거 생활하고 밀접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침수 예방 시설인데 지금 길게 잡히는 것들은 이제 남양지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내년 말쯤 돼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소규모 이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도 아까 뭐 봉황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제일 문제죠, 속도가. 네. 그래서 우기가 되기 전에 내년 6월 이전에 최소한 빨리 속도를 붙여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한다. 그럼 주문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1조요.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에서요. 세 수입 부분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부담금이 전년대는 2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본 예산에서 1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한 76.74%가 감액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하수도 요금 체납액 때문인지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기막됐습니까? 지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네, 거의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네네,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와서 네네, 그 이제 그러니까 월 한 10 이제 톤 이상의 어떤 하수도 배출되는 시설이 들어오면은 네네,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건데 요거는 딱히 뭐
이제 얼마라고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내년에 그렇죠.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를 몰라서 음. 일단 기본적인 금액만 지금 이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수도 요금 이제 총괄 원가 분석 현황을 보면은 총괄 원가에 비해서 하수 수입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페이지 927페이지 하수도 특별 회계 거기에 보면은 지금 7억 3,736만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요금 현실화율은 11.4%였고요. 또 2023년도에는 총괄 원가가 345억 5,700만 원인데 하수 수입이 35억 2,400만 원으로 해서 처리 원가가 톤당 5,512원에 톤당 평균 요금은 562.2%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10.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보면은 처리 원가가 지금 이렇게 345억 5,700만 원인데 하수 수입이 30억 2,4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310억 3,3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도 하지만 이 손실이 너무 많으면은 이 손실 보전 방안은 뭐 따로 있는 건지.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없습니다. 없고 결국은 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금 현실화도 뭐 힘들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바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손실 보전 방안은 그럼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다 충당하는 겁니까? 거의 뭐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보니까 한 300억 이상 되던데요. 지금 전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올해는 네. 올해 2024년도 이제 총괄 원가라든가 하수 수입이라든가 이런 해서 요금 현실이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 매년 들어오는 그 하수도 사용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네. 보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제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체납을 같이 한다고 현수막에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체납액은 얼마 되고 체납액 징수 목표는 얼마나 되죠? 몇 프로나 되죠?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네. 저한테 좀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랑 비교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최저 아닌가요? 전국에서 최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중하위권에 들어갑니다. 뭐 도 평균이 지금 21.7%고 네. 전국은 지금 45.6%인데 우리 삼척시는 지금 현재 10.2%인가요? 네, 10.2%. 예, 예. 그래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필요성은 또 충분히 인지하지만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매우 힘든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수도 요금을 시민들이 세금이 아닌 쓰는 만큼 내는 어떤 사용료라는 개념으로 인식 확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점진적으로 좀 이걸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민들이 적극 홍보해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933페이지에 보면은 2025년도 본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2억 6,980만 원이 감액된 8억 3,700여만 원인데요. 24%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 6개 시설 유지 관리 아닙니까? 그죠? 삼척, 도계, 임원, 호산, 근덕 같은데 아닙니까? 왜 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요거는 그 일반적으로 네. 지금 그 이게 뭐죠? 요게 그 12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치가 다 계산이 된 게 아니고요. 네네. 뭐 아마 저기 중간에 아마 추경 때 조금 더 예산이 편성이 돼서 네네. 거의 뭐 요거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네네. 거의 매년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예산- 수준인데 추경에 네, 또 해서 한 네. 하시겠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하수도 총괄 원감이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에 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뭐 현실 체제에 대한 원인 분석 용역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네. 그 매년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단가 조정하려고 그 용역을 이거는 진행합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네, 매년. 매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하수도 슬러지 탈수 케이크 위탁 처리비가 3억 3,6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고 환경 기초 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지금 9억 4천만 원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비는 네. 지금 이게 연간 한 4억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네네. 요건 이제 4개월만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환경 기초시설 관리 대행비도 이게 연간 한 26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 네네. 그것도 이제 월별로 돈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나갈 수 있는 4월분만 상반기에 나가는 네. 4월분 그러니까 네, 4월, 뭐 이렇게 감액된 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나 그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주로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어떤 적정 유지라든가 관리 및 정비로 해갖고 환경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또 시민 생활 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요 사업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삼척시 공공하수 처리 시설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센터 소장 안동엽입니다. 센터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총액 940적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액은 19억 5,19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로 3,027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329만 4천 원이며 하단의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은 전시호정 관리 및 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어린 연어 방류입니다. 연어 포획장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에 1억 603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내수면 종자 생산 및 시험 연구비는 토속어종 종자 생산과 첨연어 지속 연구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쪽 중간입니다. 오도 개보수 및 오도시설 정비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 1억 5,500만 원을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는 은어 등 어종을 매입 방류하기 위한 시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내수면 송어 양식장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는
성호 양식장 시설 등 개선을 위한 시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 2,084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28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돌기해삼 종묘 배양장 운영입니다. 청사 관리와 돌기해삼 종자 생산 연구 개발비 및 시설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2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하단입니다. 소환계곡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에 대한 도비 5만 원을 생태경관 보존 활동 인건비와 위험 구간 낙석 방지를 위한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945쪽 상단입니다. 소환계곡 관리를 위한 자체 시비 1억 2,784만 원은 생태 탐목로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및 946쪽입니다.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민물김의 대량 배양 증식과 추출물 활용 연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연구비 등으로 4,898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9,1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상단입니다. 초당천 생태하천 보건관리입니다. 지난해 6월에 준공된 보건사업 사업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여비 등 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 명세서 942페이지예요. 지금 방류 어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더 방류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더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이제 주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예, 시도 지원이 된- 예. 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도비가 늘어났는 거예요? 요구를 이제 했는데 네. 이번에 최종 이제 그 학정 내시 때 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지금 도비 시비해서 예. 내년도에 아마 그 추경 때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 조정. 아 네. 그래요? 네. 감액이 오히려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 한 1억 정도를 좀 이제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예.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이 그러면 올해 정도 수준의 내년도도 하신다는 그 정도 계획이시죠? 계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은어 방류를 오십천에다가 상류 쪽에다가 이렇게 그 방류를 하니까 효과가 어땠습니까? 그 상류 쪽에 방류를 함으로 해서 예. 일단은 그 소성 가정에서 아마 그 뭐 그 가마우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피해가 이제 그 아니면 물길이 막히거나 이래서 못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류 쪽에 방류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내년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본 의원이 이제 그 이렇게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것 같고 일단은 뭐 가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량이 이제 적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류로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기 어종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류 쪽에다가 그 내년에도 상류 쪽에다가 좀 방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오도 정비 같은 게 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 이제 한 개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비 자체 시비 3천만 원으로 한 두세 개 정도를 그 저 퇴적물이나 이런 거 지금 제거하려고 올해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길 같은 경우도 잘 조정을 해서 물고기들이 이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1페이지 보면은
어린 연어 방류와 취업 방류 사업이랑 연계해서요. 올해 취업 방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한 6,500 정도를 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매입방류 사업으로 네. 매입방류 사업으로 7,400만 원 정도 방류했습니다. 7,400여만 원요. 7,400만 원. 예. 그럼 이제 이거 여기 예산을 보면은 2025년 예산이 지금 어린 연어 방류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6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2025년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뭐 추경에 또 확보할 이 계획이십니까?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현재 어족 조안이 많이 고갈되어 가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받는 만큼요. 네. 해기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취업 방류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서 우리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증액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942페이지요. 그 윗부분에 보면은 태평양 연어 이제 그 첨연어 연구 개발비에 6,3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태평양에서 자라다가 우리나라 동해안 하천으로 해기하는 연어를 첨연어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토종 연어인데 해기하는 그 어미 포획력이 불안하게도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자 인공 육상 양식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척시도 올해부터 시험 양식에 들어가서 8,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지금 이제 저희들이 10,000마리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이제 저 올해 이제 연구는 이제 그 해수 순치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해수 순치 시기가 어느 시기가 적정한지 그런 네네. 이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보통 이제 5cm 내외로 해서 네네. 그 순치가 가장 이제 좀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연구 실험하면서 네. 이거 때로는 이제 질병도 오고 이래서 지금 죽고 이래서 지금 한 5,200여 마리를 계속 지금 키우고 있는데 5,200마리요. 네, 지금은 한 보통 한 20cm 내외로 해서 한 60g 정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첨연어 전주기 인공 양식 개발 시험 연구 추진은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그게 있습니까? 이제 3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3년 나눠서 동안 하는 해야지 거. 어미화 시키면은 그게 전주기 그 전체적인 연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 연어 사료 종류별 성장 비교 연구를 올해 4월에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사료 내 영양소 중 지방 함유량이 16% 이상 시에 성장이 우수하다고 고지방 사료 선호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분도 일단은 고지방 그 사료가 네. 일단은 그 성장하는데 네.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렇게 좀 결과가 그렇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육 조건별 성장이라든가 생존율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예, 있는 계속 상태라고 지금 보면 하고 있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 연어보다 이제 식감이 좋은 태평양 첨연어가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첨연어 대량 생산 체계 구축과 또 고품질화 연구 및 양식 기술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 최숙자입니다. 문화예술센터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총 21억 1,6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 운영에 5억 4,180만 원,
다음 페이지 기획 초청 공연 및 전시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 시설 유지 관리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일반 운영에 1억 5,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장품 관리 및 전시 운영에 5,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 연구 사업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교육 사업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람공원 운영에 7,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운영에 2억 6,4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6페이지요. 문화예술 산업 육성에서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운영에 5,377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6,422만 5천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고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관리 위탁 부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이 이제 저희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총 지금 저태 2년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봄에 이제 시설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네. 저태 2년에 위탁비가 4억 4천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2억 6,400은 저희가 이제 그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것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그 쓸 수 있는 부분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총 금액은 아닙니다.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운영은 앞으로도 뭐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체험관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등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내년에 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꼽는다면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에 저희가 지금 그 시설이 워낙 천장이 높고 하다 보니까 네네. 겨울에 난방이 지금 좀 그 난방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소하게 뭐 입장할 수 있는 유도선이라든가 웬만한 시설은 제가 다 해드렸는데 네네. 올 겨울을 한번 더 지나보고 네네. 그 난방 쪽에 그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그런 공과금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1차 사업을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 겨울을 한번 견뎌보고 그런 시설 유지 관리가 좀 공과금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문화예술회관 팀, 저를 비롯한 저희 팀하고 네네. 그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의 그 관장님하고 직원들로 편성이 돼가지고 네네. 저희가 매달 네. 그 회의를 안전보건 교육도 하고요. 예, 회의를 하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그런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지구본 그 부속 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올해 것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예, 저희가 수시로 의견 좀 소통을 해서 네네.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건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의 입장객 수는 점점 뭐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통계를 내봤을 때 11월까지 네네. 입장객은 한 3만 명 정도 넘었고요. 네네. 수입이 한 1억 천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가 뭐 큰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한테는 예, 괜찮은 시설로 시설이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체험 시설이 삼척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센터에서도 잘 그거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 번 또 질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놀이 이제 과학놀이 체험관에 이제 자주 방문하는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 내가 그대로 전할게요. 예, 예.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이 이제 처음이어서 이제 조합권인데 자주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놀이 체험 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이 1단계가 있다면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좀 더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부모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같은 그런 거라든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된 그런 놀이 시설이라든가 그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한번 사업하신데 참고를 해서 또 이거 다른 분들도 이거를 좀 인지해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관장님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 가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체험 시설들을 좀 새롭게 하고 안전 사고에도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희동굴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동굴관광센터 소장 주종훈입니다. 대희동굴관광센터 25년 본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1쪽입니다. 25년도 대희동굴관광센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222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1,6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동굴관광지 운영입니다. 공원 유지 관리에 인건비, 시설비 등 3억 1,4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관광객 유치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1억 700만 원을, 하단부 동굴시설 유지관리에 4억 2,858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4,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대동굴 안에 그 관람 코스 철제 계단 논술립을 해놓으니까 네네. 제가 지난번에 단체 분들과 같이 가서 보니까 확실히 미끄럽지 않고 네. 관람객들 안전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송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한송글 논술립 구매 설치에 5천만 원 예산이 지금 네,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송글 그 논술립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요 예산을 가지고 좀 빨리 그 관광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을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센터 소장 진부창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5년 예산액은 45억 9,606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6,18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 운영에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4,6천만 원을, 다음 971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송버스 임차료 1억 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6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3억 5천만 원을, 정기요금 공공운영비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일바이크 편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등 시설비에 3억 7,3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호비치 캠핑장 운영에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1억 2,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74페이지 캠핑장 시설 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억 800만 원을 캠핑장 시설 유지 보수 및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 케이블카 운영에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9,9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수로 5,400만 원, 관리용역비 3억 6,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6,700만 원을, 하단부 해상 케이블카 유지보수 재료비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당공원 운영에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77페이지입니다. 해신당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100만 원을, 하단부 공관리 재료비에 1,000만 원을, 어촌 전시관 방수 및 공원 테크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8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 운영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3,100만 원을, 시설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초고경굴 촛대바이길 운영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7,900만 원을, 98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7천만 원, 시설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해신당 그게 그 앞에 유리 좀 교체합니까 그게? 유리봉이 석회석 끼어갖고 형편도 없던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 시설 유지비에는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유리 보니까 완전히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앞이 잘 시야가 잘 안 보이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하수 처리 시설 부분들이 잘 안 되는지 그 바닷가 쪽으로 백태가 깨었고 또 석회석의 형편이 또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점검 좀 해갖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객들 좀 맞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또 지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페이지 146페이지 세 명세서에서 보면은요. 경상적 세액 수입 중 사업 수입에서 9억 900만 원 예산이 이제 감액돼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액 명세서 경상적 세액 수입 중 사업 수입 부분에서 전년도는 44억이었는데요. 9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35억 원으로 해서 해상 케이블카 15억이고 레일바이크 운영 사업 수입이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 전년도 22년도를 좀 산출해서 했었는데 네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이렇게 24년도 걸 확인해 보니까 네네. 대략 그 저희들이 한 46억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세입도 그렇게 감액을 하고 세출도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올해는 뭐 한 달간 유지보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사업 수입이 이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감액된 것은 무엇일까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광객들의 어떤 추이나 이런 상황이 네네. 한꺼번에 증가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계속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쭉 와서 보니까 네. 대략 한 전체
연간 80만 명 정도 인구에 네. 대략 한 3억에서 46억 원 정도 지금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네. 그 페이지 이제 970페이지에 보면은 해양 레일 바이크 운영에 26.23%가 감액된 5억 9,985만 천 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주로 재래비가 레일 바이크 선로 부품 구입이고 유지 보수 부품 구입에 6천만 원이 감액돼서 1억 8천만 원이 돼 있고 또 레일 바이크 시설 및 부대비인 레일바이크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라든가 레일바이크 탑승장 캐노피 교체 기타 등등인데 이것도 이제 9억 4,400만 예산 중 5억 7,010만 원이 감액돼서 3억 7,99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들 올해 그 사업 중에 네. 그 침목 교체 사업이 좀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바이크에 거기 한 4억 정도 들어가면서 그 금액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산출되면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한 5억 정도는. 그러면 그건 뭐 다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어떠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작년 올해 사업으로 끝났고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이 그래서 이제 변동이 변동이 5억 돼서 정도에 좀 지금 감액해서 그렇다고요.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 레일바이크 시설이라든가 해상 케이블카 시설은 어떤 이용객 편의 서비스 개선과 탑승객 안전 사고 예방의 강화를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앞으로 이제 이런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본 예산에서 충분히 세워서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974페이지요. 해상 케이블카 운영에 7,269만 4천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12억 7,224만 8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일반 운영비에서 1,238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재료비 유지 보수 부분이라든가 주행부 자재 구입이라든가 또 스레 캐리어 부족 자재, 뭐 고무 라이너 구입 같은 이런 소모성 재료에 2,800만 원 예산이 이제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자산 물품 취득비에도 3,57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 보수가 되었기에 이제 감액한 건지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지금 그 올해 연도에 다 이제 사업이 완료된 것들은 내년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경에 확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전시설에 대한 소모성 부분의 부품인데 이걸 왜 이렇게 감액해서 하시나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신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삭도시설 정기 검사와 삭도시설 기기 교정 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삭도 시설 유지 보수 공사는 주로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37km에 대해서 가면서 계속 그 안전관리 차원에서 계속 그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 삭도 시설 보수하다가 또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올해인가요, 전년도인가요? 그래서 삭도 시설 사고 발생 시에 대응 수습 복구라든가 매뉴얼 안내 및 점검을 비롯해서 안전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씩입니까? 저희들이 그 소방 안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 1년에 그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상 케이블카 이용 시 관람객들이 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요. 삭도 시설의 안전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해상 케이블카를 이제 가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걸 타기 위해서 한 10분 이상을 모시고 갔는데 한 2시간 반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없겠죠. 기다리는 수밖에, 그죠? 지금 그 예약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별다른 방법이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현장에 가서 이제 느낀 부분인데
그 탑승 직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해상 케이블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일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탑승 직전에 컴퓨터 노트북이 자주 에러가 발생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나오는 것이 영화랑 이렇게 한 화면에 비춰가지고 같이 겹쳐져서 좀 오래돼 가지고 코드 라인이 접촉이 안 돼서 노트북을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노트북도 오래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기네가 일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서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국장님 오셨길래 제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저기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시설 부분들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분들이 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트북 같은 거는 한번 교체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했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